원래 진보다 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니죠. 진보라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진보와 보수라는 개념은 둘이 서로 보완하고 서로 같이 공존해야 되는 그런 관계입니다. 동전의 앞면 뒷면과 같습니다. 그것이 진보만 있고 보수가 싹 없어지는 세상, 혹은 보수만 있고 진보가 싹 없어지는 세상은 굉장히 위험한 세상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항상 진보와 보수는 서로가 서로를 보완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고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그러한 방법은 서로가 서로 대화를 나누는, 대화와 타협,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진보와 보수가 서로 교통해야, 그래야 그 사회가 바른 방향으로 발전해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미국 사회에 있는 진보의 모습을 보면은 단순한 진보가 아니라, 이 진보도 스펙트럼이 다양하고 보수도 마찬가지로 스펙트럼이 다양한데, 근데 지금 미국의 민주당은 급진 좌파가 확 쥐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급진 좌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탈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도파가 좀 몇 명 있긴 합니다만, 중도 진보주의자들이 몇 명 있긴 합니다만은, 그 사람들이 이렇게 큰 힘을 발휘하지는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특히 하원은 말을 못 꺼내는 그런 수준인 것 같고요. 진보주의자들이 워낙 설쳐돼서. 지금 상원은 그래도 조만친이나 크리스틴 시네마 의원 같은 분들이 좀 이제 중도파의 목소리를 내고는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그래도 어떤 시점이 되면은 다 똘똘 뭉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 이렇다 보니까 보수주의자들도 스펙트럼이 다양한데, 보수주의자들도 결속하고 뭉치지 않고서는 여기에 대항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태가 되어져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너무 왼쪽으로, 지나치게 왼쪽으로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중심을 잡게 하기 위한 보수 진영의 노력이 필요한 그런 상태입니다. 노력이 필요한데 보수 진영이 지금 다 똘똘 뭉치고 있느냐? 그게 좀 안타깝다는 거죠. 공화당 안에서는 지금 예비 선거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만은 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친트럼프 진영, 이른바 마가 유권자들, 혹은 미국 제일주의, 아메리칸 퍼스트 진영과 이 안 트럼프 진영, 트럼프하고 내 결정하고는 상관없다라고 구분 지으려고 하는 보수주의자들 사이에서의 이 갈등이 조금씩 계속 이제 스물스물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고, 이러한 갈등의 모습들을 삐집고 들어가서 어떻게든 이간질하려고 하는 좌파들의 획책을 계속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비선거가 끝나고 나면 결국은 선정된 후보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 공화당이 보수 대통합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죠. 한국에서 이야기하는 대통합하고 미국에서 얘기하는 대통합은 전혀 근본적으로 좀 질이 다릅니다만은, 하여간 그 보수계에 있는 사람, 공화당원들이 다 한마음이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지금 메릴랜드주 같은 경우에는 그게 잘 안 되고 있죠. 지금 이제 레리 호건 주지사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 주지사 후보가 결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지지한 사람이 아니라고 저 사람 지지 못한다, 안 도와주겠다, 오히려 방해하겠다라는 말까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정신 나간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저희가 상당히 지금 우려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지금 진보주의자들 중에서도 이런 급진 좌파들의 공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틈만 나면 여기저기 공격해야 되고 찔러댑니다. 참 신기하게도 전 세계의 급진 좌파들은 다 똑같습니다. 틈만 나면 소송 걸겠다고 윽박 지르고 싸움을 걸어오고 어떻게든 싸우려고 합니다. 그게 사실은 진보주의자들의 특성이긴 합니다. 진보주의자들은 어떻게 해서든 사회가 한 방향 더 한 걸음 나가게끔 만들게 하기 위해서 기존의 질서에 안착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변화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진보주의자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선동적인 그런 성향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긴 합니다. 문제는 지금 그들이 급진 좌파라는 게 문제죠. 급진이라는 게 문제죠. 너무 레디컬하게 한쪽으로 몰아갔다는 게 문제죠. 이 공격들이 전방위적으로 여기저기에서 막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 지금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도 그러한 공격을 받고 있다. 학생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조지 워싱턴 대학 하면은 아주 명망 있는 아이비리그 학교죠. 이 조지 워싱턴 대학의 로스쿨에서 헌법학을 가르치는 지도교수로 있었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 했던 것도 아니고 올해로 지금 11년째 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그 일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최근에 로 vs 웨이드 판례를 연방 대법원이 뒤집는 판례를 내놨죠. 그리고 나서 학생들이 데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대 운동을 벌인 겁니다. 클래런스 토마스 대법관 우리 학교에서 내쫓아라, 사퇴시켜라 이런 캠페인을 벌인 것이고요. 서명 운동을 했습니다. 서명 운동을 했는데 서명한 사람이 무려 11,300명이나 됩니다.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학교의 교직원들까지 참여했다고 합니다. 11,300명의 서명을 모았다. 학교 측에서는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뭐라고 발언했냐면 이 대학이라는 곳은 누구나 다 자유롭게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토론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나와 생각이 다르다라고 해서 그 사람을 교직에서 물러나게 할 수는 없다. 이게 학교 측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매우 정확한 입장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클래런스 토마스 대법관이 그 자리 아이들 가르치지 않겠다라고 통보를 보내왔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지난 수요일 날 벌어진 일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지금 원래 2명의 헌법학 세미나 지도교수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1명만 남게 되고 토마스 대법관은 거기서 물러나기로 이렇게 이야기가 됐다고 하고요. 학교 측에서는 클래런스 토마스 대법관이 학교에서 그 교원 자격을 잃은 게 아니다. 그러니까 교수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것은 아니다. 해고된 것도 아니고. 하지만 지금 이제 헌법학 세미나 11년간 가르쳐왔던 헌법학 세미나에서는 더 이상 가르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해준 상태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몇 가지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레고리 맥스라는 분이 이제 이 헌법학 세미나를 같이 가르쳤던 교수인데 이 맥스 교수가 이메일을 통해서 이렇게 공지를 했답니다. 토마스 대법관이 올 가을 세미나 공동 지도를 할 수 없다고 통보해왔다. 매우 유감이다. 세미나가 취소된 것은 아니지만 이제 내가 단독 강사를 맡게 됐다. 아직 수강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새로운 상황을 최대한 활용할 것을 약속드린다. 뭐 이렇게 했다는 거죠. 토마스 대법관이 그 로 vs 웨이드 판례를 뒤집는 그 판결이 나올 때 그 개인 의견을 판결문에 적어 넣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내용에 어떤 것이 있냐면 실질적인 적법한 절차 결정은 증명할 수 없는 오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판례에서 확립된 오류 수정을 할 의무가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증명적으로 잘못됐었기 때문에 로 vs 웨이드 판례는 잘못된 판례였기 때문에 뒤집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관련한 다른 것들, 다른 연방 대법원이 앞서서 내렸던 판례들 중에 잘못된 것들은 다시 이걸 뒤집어야 된다라는 의견을 냈던 것이죠. 이것 때문에 지금 전국에 있는 급진 좌파들이 전부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클래런스 토마스 탄핵해라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지금 시위를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딱 꼬집어서 몇 가지가 이야기가 됐는데요. 그 중에 하나 이야기가 된 것이 뭐냐 하면은 그리스 올드 판례, 로렌스 판례, 그리고 오버거펄 판례 이런 것들이 이야기가 됩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뭐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피임에 관련된 것, 동성 관계에 관련된 것, 그리고 동성 결혼에 관련된 것 이런 것들. 오버거펄 같은 경우에는 동성 결혼을 합법화해주는 연방 판례가 나왔던 것이었는데 이제 그것을 다시 재고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그 클래런스 토마스 대법관의 찐 보수 성향 발언이 결국에는 이 급진 좌파들이 보았을 때에는 기본적인 인권을 무시하는 행동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비춰지고 있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인종차별주의적인 그러한 행태다라고까지 비난을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법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합니다. 법을 해석을 할 때 양심에 따라 법을 해석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클래런스 대법관은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헌법을 해석을 하고 그리고 그 헌법은 이러한 내용이다라고 판결에 적용을 하는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라고 비난하는 것이 뭐 비난이라는 것은 사실 특별한 의미가 없고요. 어떤 의견 제시는 할 수가 있겠죠. 저 사람이 저렇게 의견을 가졌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뭐 이런 의견 제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대법원 안에도 보수 대법관만 있는 게 아니라 진보 대법관들도 있으니까 그들도 그들의 의견서에다가 그들의 의견을 쓸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대법원에서 그런 판결이 나왔다고, 법관이 그런 판결을 했다고 해서 이런 보복성 행동들, 뭐 이렇게 사퇴하라는 캠페인을 벌려서 11,0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서명을 받게 하는. 근데 웃기는 건 뭐냐면은요, 이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발행한 학교 신문도 그렇고, 이 AP 통신도 그렇고, 11,300명이 서명했다라는 거는 아주 대문짝만하게 내놨으면서 실제로 이 서명 운동이 처음에 목표로 삼았던 서명자 숫자가 15,000명이었다라는 얘기는 어디에도 쓰지를 않습니다. 원래 이 서명 운동이 처음에 벌어졌을 때 15,000명 서명 받아가지고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쏙 들어갔죠. 그만큼 못 모아가지고. 이 학교에 몇 명의 교직원과 학생들이 있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릅니다만은 15,000명 서명을 받겠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학생회는 그렇게 안 나섰습니다만 일부 학생들이 그렇게 나설 정도로 자신감이 있었던 모양이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그만큼 서명을 못 받은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자신들의 주장이라는 것이 일부 주장에 불과하다.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 전체와 교직원 전체를 대변하는 주장이 아닐 수 있다는 걸 스스로가 깨달아야 할 텐데 그런 깨달음이 없는 거죠. 끝까지 주장하는 겁니다. 오히려 이 학생회장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서명하는 거를 가지고 뭐라고 하진 않을 텐데 서명할 때 학생회 임원이라는 직함은 넣지 마라라고 학생회장은 이야기했었습니다. 이것도 정상적인 발언이죠. 당신의 개인 의견을 가지고 서명할 수는 있으나 학생회의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는 선을 그어주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분명히 학생회장이 지혜롭게 잘 한 거라고 저희는 봅니다. 학교도 지혜롭게 잘 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자유롭게 토론이 벌어져야 되는 대학에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누구를 밀어내야 된다. 우리랑 생각이 같은 사람들만 이 학교에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거는 이 아카데미라는 걸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다. 학교 측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잘 해주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서명운동을 벌였던 학생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LGBTQ를 폄하하고 LGBTQ를 뭐라고 그럽니까? 차별하는 그런 사람이 우리를 가르쳐 주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지금 학생들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교육을 아무한테나 우리가 교육을 받고 싶지 않다. 그런 선택권이 우리한테 있다라고 학생들이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럼 수강 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막말로. 그러면 다른 교수들, 자기 마음에 맞는 교수들 것만 수강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어거지 주장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이런 억지 주장을 펼치는 일이 급진좌파들한테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급진좌파들이 너무나 당연시하고 있는 이 공격적인 행동들에 대해서 보수주의자들이 너무 무방비 상태에 있다는 부분도 상당히 안타깝다. 그냥 이렇게 하고 있으면 누군가가 나와서 말려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다들 할 수 있는데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긴 뭐 개가 짖는데 굳이 와가지고 너 개한테 짖지 말아라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냥 외면하고 지나가 버리는 게 지혜로운 건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하여튼 급진좌파들이 무엇인가 막 공격적인 모습을 보일 때 보수 세력들은 그 공격하는 것들을 그냥 방치하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 우리가 보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시끄럽죠,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그게 그들의 전략입니다. 시끄럽게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을 받아내려고 하는. 참 거지근성도 아니고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클래렌스 토마스 대법관은 그래서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쫓겨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뭐 특별한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도 아니고 본인 스스로가 차라리 그냥 헌법학 교육은 안 하겠다, 세미나는 안 하겠다 이렇게 해버린 것 뿐이고요. 그 학교의 교수직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고 학생들의 서명운동에 대해서 학교가 굴복한 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아무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이 AP를 통해서 보도가 될 때 보면 반드시 또 이게 한국 언론들이 그대로 번역을 해가지고 내보내면서 학생들로부터 엄청난 반발을 사고 있고 곧 사표 내야 될 상황까지 간 것처럼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 마치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궁지에 몰려서 1월 6일 특별위원회 청문회 때문에 궁지에 몰려서 정치적인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것처럼 막 이렇게 기사를 쓰고 있는 것과 비슷하게 몰아가고 있다. 그런데 좀 넘어가지 마셔야 된다. 속지 마셔야 된다라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